13일 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물이 약간 넘친 정도라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폐로 준비 작업 중인 해당 원전의 중요 정보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로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발표는 임기응변식 해명에 불과했습니다. 22일 NHK 방송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에 경납용기 압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원자로에는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경납용기에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계속 주입해 일정 수준의 압력이 유지돼야 하는데 도쿄전력은 1호기의 압력이 통상 수준인 1.2kPa에서 0.9kPa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13일 강진의 영향으로 10년 전 폭발 사고 때 생긴 손상 부위가 냉각수 수위 저하로 노출되면서 기체가 빠져나가 압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경납용기 압력이 떨어졌지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냉각수 주입을 계속해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아내린 해결료가 있는 경납용기에서는 냉각수가 빠져나가 수위도 최고 70cm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호기에선 경납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1m 90cm 정도이던 수위가 40에서 70cm로, 3호기는 6m 30cm이던 수위가 약 30cm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쿄전력은 강진 직후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물이 약간 넘친 정도라고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폭발 사고로 생긴 경납용기의 손상 부위가 최근 강진으로 늘어나면서 용기 내 냉각수가 건물 내로 누출되는 양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전 내 지진계가 고장나 이번 지진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 설치한 지진계 2대가 고장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규모 7.3의 강진과 이후의 여진이 3호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즉,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열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의 질문에 도쿄전력이 답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층 지진계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되면서 고장났고 5층 지진계는 작년 10월부터 측정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고장난 지진계를 방치한 채 함구하다가 전날에야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13일 강진 이후로도 몇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와 관련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진계 수리가 늦어진 이후로 오류가 발생한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탱크에서도 약 1,000개의 탱크 중 20개가량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최대 5cm 움직이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생 5일 후에야 공개해 비판을 받자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새거나 설비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서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염수나 폐로 관련 사안 등을 놓고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전날 열린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도쿄전력의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성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쿄전력은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전상 문제는 바로 생활 속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조피볼락, 즉 우럭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22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NHK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날 조업으로 끌어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kg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2년 만이라고는 하나 검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 언론에서도 오죽 걱정됐으면 이 세슘 검출 사실을 알렸을까 싶습니다. 문제의 우럭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해안에서 약 8.8km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생태찌개에 들어가는 생태가 일본산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해산물 원산지는 꼭 확인해보고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파견된 가운데 20일 열린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다시 노출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와다 정무관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점거는 불법이며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일방적 행보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를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로 일축했습니다. 일본이 그럼에도 이런 행보를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나 평화적인 분쟁 해결 등의 수사를 동원해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여론을 표적으로 삼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본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자국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S-400 트라이엄프를 일본과 인접한 사할린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왜곡을 일삼는 일본에게는 메가약이라는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부 군광구 산하의 S-400 방공 미사일 부대가 24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동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사거리 400km의 S-400 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자국의 또 다른 지대공 미사일인 S-300V4를 쿠릴 열도에 배치해 훈련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최첨단 무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명백한 영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억지 주장하며 매년 행사까지 열고 있는 일본에 우리도 현무사를 인근 방어를 위해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헛소리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